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동산 드리머 류병대입니다. 오늘은 토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토지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토지, 노동, 자본, 생산의 3요소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분에 속합니다. 그리고 토지는 생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부정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휴대해서 갖고 다니지를 못합니다. 즉, 부동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는 바로 인접해 있는 땅이라도 가격과 사용 면에서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개별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따라서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 국가가 철저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국토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관리되는 것이죠. 전국토는 먼저 선 계획에 의해서 후 개발로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최우선적인 가정책 목적 및 도시군 계획이 포함된 국가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맞도록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 연관이 있는 특광시군의 공간구조와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그리고 이에 대한 집행계획인 관리계획이 있습니다. 관리계획에서 전국토에 대해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그리고 기반시설, 도시개발 및 정비사업에 대한 계획, 그리고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 최소 계획이 결정이 됩니다. 이후에 후개발로서 도시군 계획 사업에 시설 사업이 있고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 등이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 사업에 포함되지 않는 개발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개발 행위 허가를 함으로써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와 같이 법에 의해서 전국토를 계획 및 사업에 의해서 개발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획 및 사업을 유기적으로 잘 알아야만 우리는 그 토지에 대해서 투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일반인들은 토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도시군 계획에 대해서도 미리 공부를 해두어야만 전국토가 어떤 계획을 갖고 있고 어떻게 개발이 진행될 것인지, 향후 발전 방향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쉽게 접하는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나타나는 용도지역은 건축에 대한 제한이 있고 건물을 건축할 수 있다는 내용들이 법에 의해서 전국토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에 나타나는 각종 지역이라든지 구역에 대해서 공법적인 측면의 공부를 해야 되고,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법이 있습니다. 건축에 대한 건축법, 농지에 대해서는 농지법, 임야에 대해서는 산지관리법, 공장에 대해서는 산업집적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들이 다 유기적으로 결합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해 두어야만 되겠죠. 근데 이 내용들 다 공부를 하고 암기를 하고 적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사이트 토지이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노력을 줄일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어떤 지역에 호재가 생길 것이며 언제쯤 개발이 될 것인가, 또는 미래 가치가 어느 정도 상승할 것인가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선정해서 투자를 함으로써 수익을 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뉴스 등 어떤 정보에서 개발 계획 또는 개발 구역이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계획대로 개발이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뉴스나 정보를 획득했다고 해서 바로 즉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계획을 살펴보고 또 진행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어느 시점에 투자할 것인지도 판단을 해야만 됩니다. 정보를 획득하고 바로 투자를 하면 이루어질지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개발 사업은 어느 정도 단계별로 시간별로 이루어지지만 꼭 그렇게 진행되는 법은 없습니다. 개발지가 선정이 되면은 그 진행 사항을 상세히 살펴보고 어느 정도 착수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을 때 투자를 해야만
시간상 또는 개발이 취소됨으로써 손실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피해갈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진행 과정을 살펴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얼마나 가치가 상승할 것인가도 확인해야 됩니다. 노력과 관리 비용, 공부하는 비용 따져봤을 때 가치 상승이 적다면 오히려 손해 볼 수가 있겠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같은 계획에 의한 기개발된 지역을 먼저 살펴보고 그 주변 토지 시세도 확인하고 난 뒤에 당에 개발되는 지역을 주변 시세와 비교를 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가치 상승이 될 것인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토지에 대한 시세는 밸류맵 사이트를 봄으로써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이 토지에 대한 규제를 평면적인 규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전국도에 대해서는 용도지역이 확정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하고 건축 제한이 무엇인지 확인을 한 이후에 어떻게 개발하면 될 것인지 안을 찾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건폐율이라든지 용적률은 법에서는 최고 한도를 정해져 있습니다. 개발 지역에 따라서 지역별로 조례에 의해서 건폐율 및 용적률이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역별 조례에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추가적으로 특별 규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농공단지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법, 농림지역에는 농지법, 산지관리법, 소지법 이런 것들이 다 적용이 되니까 이런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연환경보존지역에는 자연공업법, 수도법 등 여러 가지 연관된 관리법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활용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해 두어야 됩니다. 용도지역은 이와 같이 크게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존지역으로 나누어지고 도시지역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나누어집니다. 이 도시지역은 거의 다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죠. 투자를 하려면 비싼 값을 치러야 될 겁니다. 상대적으로 도시지역 중에는 제한적 개발이 이루어지거나 유보된 지역인 개발 가능성이 있는 자연 녹지, 지역 생산 녹지에 투자함으로써 크게 수익을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죠. 보존 녹지는 보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관리 지역이 많이 투자하는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존관리 지역이 있습니다. 여기서 도시군 계획 또는 계획 사업을 확인함으로써 투자 시기를 조정하면 되겠죠. 농림지역도 너무 보호구역에는 어느 정도 투자 가능성이 있겠죠. 보존산지에도 임업용에는 투자 가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2차적으로 용도지구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전국토가 아니라 일부 지역에 필요한 목적에 의해서 용도지구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중복도 가능합니다. 용도지역에 대한 제한사항을 강화하거나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용도지역이 1차적 제한이면 용도지구는 2차적으로 수직적, 입체적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용도지구는 경관지구, 고도지구 등 정해져 있는데 건축 제한은 대부분 도시군 조례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용도지역, 용도지구가 정해짐으로써 토지에 대한 전반적인 제한이 주어집니다. 도시군 계획시설 사업은 특례가 적용됩니다. 건축 제한은 그와 같이 조례에 의해서 대부분 되지만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정해지는 부분도 있고 시행령과 개특법 또는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에 의해서 제한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평면적 규제에서 용도구역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용도구역도 일부 토지에 대해서 적용이 되는데 용도지역 지구의 제한사항을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용도구역은 지역 지구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제한을 하게 됩니다. 각 용도구역별로 특별한 계획법에 의해서 제한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입지규제 최소구역 등
용도 구역은 독자적으로 제한을 하는데 관련 법을 확인을 해서 개발해야 됩니다. 기타 토지에 대한 평면지 규제 사항은 전용 및 일반 주거 지역에서는 1조 등에 관한 제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비행안전구역은 높이 그리고 활주로에서의 폭 또는 이 착륙하는 길이 30km 이내까지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확인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 이상 용도 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행위 제한은 그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이런 조항도 있습니다. 비행안전구역 표를 보면은 1구역으로서 활주로가 되고 2구역, 3구역은 비행기가 이 또는 착륙하는 구역으로서 길이가 30km까지 제한될 수가 있습니다. 활주로에서 600m까지 4구역으로서 가장 제한이 심하겠죠. 그리고 5구역은 활주로에서 2.2km까지 제한이 되고 6구역은 활주로에서 4.4 제한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구 단위 계획이 있는데 이것은 평면적 입체적으로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제한사항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계획을 잘 살펴봐야 되겠죠. 지구 단위 계획은 일부 지역의 토지의 이용 합리화와 기능 증진을 위해서 계획적 관리 계획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 지역 내에 지정되는 부분과 도시 외 지역 지정되는 부분은 나눠지고, 그 도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 지역에 용도 지구가 정해져 있거나 개발 예정지나 난개발 우려되는 지역, 복합적 토지 이용이 필요한 지역, 예를 들어서 트리플 역세권이 되겠죠. 그리고 반드시 지정해야 될 의무 지역에도 정비구역이나 택지개발지구로 지정이 됐다가 10년 이상의 지역을 지구단위 계획구역으로 지정됩니다. 그리고 도시지역 외에는 계획관리 지역에 대부분 지정이 됩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지고 3년 내에 지구단위 계획이 수립되지 않을 때는 자동으로 실효되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졌다고 해서 반드시 개발이 된다고는 확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정해진 것은 지구단위 계획으로 계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구단위 계획을 반드시 살펴봐야만 전체의 발전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시군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업이 아닌 것은 그 지자체장에게 개발적인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전반적인 사항이 기본적으로는 개발이 금지되어 있고 그 요건에 해당될 때는 허가나 신고에 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되는 겁니다. 개발 행위 허가를 받았을 때는 그 계획대로 이루어졌는지 중간검사를 받아야 되고, 불허가 되면은 개발할 수 없죠. 기존에 개발을 했거나 손상시켰을 때는 원산 회복 명령 등 처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 설치,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경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조건으로서 조건 허가를 받을 수가 있죠. 이럴 경우에는 이행보증금 총 공사비 20% 정도 보증금을 납부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개발 행위에 따라 이제 기반 시설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개발 밀도 관리 구역으로 정해지는 곳은 기획 개발지로서 더 이상 개발할 곳이 없기 때문에 용적률을 최대 50% 범위까지 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반 시설 부담 구역은 신개발지라든지 필요한 것에 기반 시설 설치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하지 않을 때는 자동 해제되고, 개발할 때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을 개발자가 납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장관리 계획은 녹지와 비도시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발은 일어나고 난개발이 예상될 때, 그리고 도시화가 이루어지고 있을 경우 체계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성장관리 계획 구역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정이 되면은 많은 어떤 변화가 있겠구나 확인하고 거기에 대해서 호재가 무엇인지 또는 가치 상승이 일어날 것인지 확인을 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도 상세히 살펴봄으로써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 투자에 대해서는 많은 계획과 정해진 사업에 따라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고 서로 연관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짐으로써 호재가 있는지 없는지, 가치상승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파트 또는 상가, 공장 뿐만 아니라 토지에 대해서도 많은 부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발생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